안녕하세요, 강한문석입니다. 오늘은 해외축구 있는 날이죠. 해외축구 6경기 준비해 왔고요.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는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맨시티 대 레스터 먼저 들어가면요. 일단은 레스터 같은 경우 주중 경기가 있었어요. 주중에 이제 리버풀과 리그컵 경기가 있었고, 맨시티 같은 경우 이제 일주일을 거의 풀로 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레스터의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중 경기에서 거의 풀 라인업이 나왔었거든요. 리그컵 경기에서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 풀 라인업이 나오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. 왜냐면 이제 박싱데이기도 하고, 레스터 같은 경우 이제 바로 한 이틀 뒤에 리오풀과의 홈 경기가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 주전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에는, 많은 주전들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, 맨시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로 쉬었기 때문에 이제 뭐 데브라이너나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핵심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. 사실 어쨌든 간에 이 부상자 쪽을 보면요, 레스터 같은 경우 이제 뭐 페란 토레스 바르샤였나? 바르샤로 떠나기로 확정된, 거의 뭐 페란타로스가 결정하고, 카일 워커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고요, 수비 쪽에. 레스터 같은 경우는 뭐 포파나 뭐 저스틴 뭐 아마티, 여기에 뭐 히카루드 페레이라, 쉐윈지, 바디, 에반스, 카스타뉴, 뭐 하비반스 정도가 불투명인데, 일단 뭐 쉐인지 정도 좀 가능해 보이고, 대체로 나올 확률, 그러니까 출전 가능성은 다 있어요. 불투명이긴 한데 빠질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, 불투명 선수들이 저스틴도 불투명이구나. 저스틴까지. 그러니까 많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 몸 상태가 대부분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교체 명단이나 어쨌든 선발로 쓸 수는 있는데 100%는 아닙니다.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 복귀기도 하고 막 코로나 복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00%의 몸 상태는 전혀 아닌 뭐 레스터의 지금 상황이고요. 이 경기는 레스터의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어쨌든 수비 쪽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, 에반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지면 에반스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어쨌든 뭐 쉐인지가 나온다 하더라도, 뭐 베스테로그로나 뭐 쉐인지나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비 쪽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에반스가 빠진 상황에서는 두 선수 모두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. 이전 뭐 에반스가 빠진 상황들에서요.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의 풀 컨디션, 주중 경기도 없었고 레스터가 뭐 로테이션까지 돌아갈 건 감안한다면은 맨시티가 충분히 좀 마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. 맨시티가 마인을 충분히 좀 해줄 걸로 보이고, 언오바우를 건드릴 바에는 제 생각에 마인을 찍는 게 맞아 보여요. 왜냐하면 이게 박싱데이기 때문에 맨시티도 뭐, 근데 레스터가 지금 전력이 사실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, 맨시티 같은 경우도 뭐 한 두세 골, 세 골 정도 넣고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어쨌든 레스터가 역습이 좋은 팀이고 그냥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볼 돌다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굳이 오바가 나면 사실 저는 맨시티가 오바가 나오면 어차피 마인까지 한다는 마인드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뭐 보긴 하는데, 3.5바까지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마인 쪽이 더 나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. 두 번째 경기 노리치 대 아스날. 이 경기도 일단 두 팀 다 일정이 빡빡해요. 거의 뭐 하루 반 정도, 뭐 이틀 뭐 쉬고 바로 또 경기가 있습니다. 아스날 같은 경우 울버햄튼이랑 하고, 노리치도 이제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데, 노리치는 지금 부상이 너무 많아요. 수비 쪽에 헬리 빠져있고, 뭐 오모바비델레, 공격 쪽에 뭐 라시차, 뭐 루프, 리스멜로, 뭐 이런 로테이션급 선수들이 빠져있고, 공격 쪽에 또 사전트나 수비 쪽에 캬박이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어서, 남은 선수가 사실 뭐 길모 같은 뭐 미드필더 자원이나 아니면 뭐 맥린, 추가로 요즘 좀 폼이 썩 좋지 않은 켄트웰 같은 자원이나 뭐 앞쪽에 푸키 정도 있는데, 제 생각엔 미드필더 쪽에서는 아스날이 어쨌든 원정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고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요, 원정 경기 때. 그런 부분도 좀 비빌 수는 있겠으나, 이거 라시차 빠지고 사전트 빠진 상황에서 턱 푸키 하나 믿어야 되는데, 푸키도 사실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,
노리치가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. 물론 세트피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골 정도는 뭐 어떻게든 우겨 넣을 수도 있겠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상자도 없습니다. 콜라시냐 지금 뭐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에 나일스, 뭐 오바메양, 파블로 마리, 체인버스 정도 빠져있고, 그나마 뭐 토미야스가 불투명에 떠 있는데, 물론 토미야스가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.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 선수들 다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, 일정이 빡빡해지기 때문에 나일스 정도는 다 이제 뭐 필요 없거든요, 사실. 전력 외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일정이 빡빡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모르겠지만, 아스날이 이제 쉬었거든요. 많이 쉬었기 때문에 풀주전이 나올 상황에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오히려 이제 노리치 쪽에 이제 즉시 전력감의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저는 잡는다고 봅니다. 근데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노리치가 어쨌든 딘 스미스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괜찮거든요.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아스날의 원정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의외로 좀 어렵게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, 어쨌든 뭐 최근에 마르티넬리의 아스날에서 폼이 너무나 좋고 라카제트와의 호흡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스날이 뭐 똥줄로라도 분명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. 지금 마인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넘어갈게요. 진짜 쓰나미 나면 제가 볼 때 터질 수도 있어요. 진짜 쓰나미 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. 개 쓰나미 나면 터질 경기.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 경기를 가면요, 웨스트햄은 최근에 일단 수비 쪽에 뭐 커트 주마나 뭐 오구버나 이 핵심 중앙 수비수들이 빠진 게 좀 너무 아쉬워요. 물론 이 선수들이 빠지고 실점이 막 확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닌데, 어쨌든 간에 이게 후방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방에서 파괴력이 떨어져요. 뒷문이 불안하면 공격하기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수비 쪽의 안정감을 더 꾀하고 실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더 애쓰다 보니까 수비 쪽을 미드필더진이 더 커버 쳐주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앞쪽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졌고, 특히나 이제 안토니오, 이 핵심 공격수 안토니오의 좀 득점포가 계속해서 터지지 않고 뭐 코로나 확진도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확실히 화력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에요.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분명히 있고요. 오늘도 안토니오 이거 불투명이에요. 특히나 이제 오른쪽 풀백 자원이 크레스웰까지 불투명인데, 그나마 뭐 다행인 점은 이제 블라디미르 쿠팔 같은 이제 왼쪽 사이드백 자원이나 아니면 벤 존슨 같은 또 측면 자원, 이런 선수들이 크리스웰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를 한다는 점, 뭐 출전 정지나 뭐 각각 부상해서 복귀를 한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인데, 어쨌든 오른쪽 사이드백은 크리스웰이 빠져 있습니다. 중앙 수비 다 빠져 있고요. 뛸 선수는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복귀자가 좀 많아요. 뭐 최근에 뭐 골키퍼도 그렇고 공격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, 사우스햄튼이. 그런 상황에서 경기력이 완전히 마탱에 갔었어요. 중간에 뭐 로메오도 출전 정지로 빠졌고 살리스도 마찬가지고 수비 쪽에. 이런 상황에서 뭐 아스날전에 완전 졸전 펼치고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, 그나마 전력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새를 오늘 경기 같은 경우 갖출 가능성이 높다. 물론 주전 골키퍼 메카시 정도는 빠져 있는데, 뭐 원래 포스터 서브 세컨 키퍼는 이제 포스터까지 부상해서 뭐 윌리 카바이로 완전 뭐 얘 40대인가? 완전 막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, 이런 애들이 막 나오고 했었는데 뭐 포스터가 복귀를 해가지고 뭐 서드 키퍼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, 공격 쪽에 뭐 아담 암스트롱, 미드필더 쪽에 스튜어트 암스트롱, 다른 선수입니다. 그리고 최전방에 또 이제 아담스 같은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어요.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수비 골키퍼 포스터도 불투명에 떠 있고, 그러니까 복귀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미드필더진에서도 거의 뭐 풀 미드필더진이고, 공격진도 사실 얘네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브로자나 뭐 텔라나 뭐 이런 애들이 뛰었었는데 조금은 안정감이 떨어졌거든요. 물론 브로자 같은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만, 그래도 뭐 아담스나 뭐 아담 암스트롱 이런 애들이 돌아오면은 좀 더 이용할 만한 카드가 많아지고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인 사우스햄튼이 경기를 할 수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이제 압박을 위주로 좀 경기를 하는 팀이거든요. 압박이 좀 강점인 팀인데
확실히 베스트 11이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짜임새 있고 그런 경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여전히 빠져있고 안토니오 불투명이 크레스를 빠질 가능성 높고요. 이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, 오늘 정배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터질 가능성 제가 볼 때는 1순위라고 봅니다. 저는 사우스햄튼 프렌을 보고요. 뭐 정배를 볼 만한 게 많이 없었으면은 굳이 정배를 봤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배를 볼 만한 경기가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위험한 정배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웨스트햄 정배가 제일 위험해 보입니다. 2.5 언더까지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쨌든 넘어가서요. 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첼시. 이 경기에서 가장 이슈는 물론 양 팀의 뭐 코로나 복귀자나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, 뭐 에스턴 빌라의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코로나로 이 경기 이제 자가격리로 뭐 못 나옵니다. 뭐 벤치에 못 앉습니다. 뭐 그런 에스턴 빌라 쪽에 뭐 제라드 감독이 오고 상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상승세를 이어갔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감독이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큰 문제로 될 걸로 보이고, 역시나 부상자가 중요해요. 중요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. 트로어로나 뭐 베일리, 그리고 나칸바가 이제 최근에 또 부상 아웃됐죠. 여기 뭐 모건 같은 뭐 로테이션 자원도 아웃이 돼 있고, 코로나였던 엘가지가 이제 좀 복귀를 한 걸로 보이고, 이제 애슐리형 뭐 이 정도가 불투명해 떠 있는데, 두 선수 다 제가 볼 때는 쓸 수는 있어요. 모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몸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걸로 제가 볼 때 보이고, 어쨌든 뭐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전 경기들에 있어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시고, 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불투명해 떠 있고 몸 상태가 100%가 아닙니다. 뭐 루카쿠를 비롯해서 하베르츠, 뭐 허드슨 오도이, 뭐 베르너, 벤치렐, 뭐 수비 쪽에 크리스텐센, 지에으, 로프터스 치크, 뭐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해 떠 있는데, 뭐 루카쿠 정도나 아니면은 뭐 베르너, 뭐 이런 선수들은 뭐 뛸 수는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하베르츠 정도 못 나올 걸로 보이고, 오도이나 그런 상황인데, 몸 상태가 대부분 100%도 아니고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. 물론 이제 은골로 캉테가 좀 복귀하면서 확실히 미드필더 라인은 단단해졌어요. 뭐 코바시치, 조르징유, 이제 캉테로 거의 뭐 미드필더 라인은 완전하게 이제 베스트로 다시 돌아갔는데, 여전히 이제 사이드 수비 쪽에 벤치렐이 빠져 있는 부분과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뭐 플리식이나 마운트, 물론 뭐 괜찮은 좋은 선수들인데 계속해서 첼시 경기를 보면은 찬스들을 많이 놓쳐요. 마무리가 여전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, 저는 어쨌든 에스턴 빌라가 제라드 감독 요구 수비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어쨌든 조금은 사실 제라드가 빠졌기 때문에 배팅을 한다면 그래도 첼시 쪽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겠으나,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,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요. 2.5 언더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첼시도 득점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, 에스턴 빌라가 수비적으로는 꽤 그나마 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좀 언더 쪽의 가능성, 터지면 뭐 무승부가 나올 거고요. 뭐 이긴다면 첼시 한 골차 승리 정도로 봐가지고 첼시 햄무와 무승부 이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. 1대0 가능성도 있고요. 1대1이나 뭐 2대1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 스코어 정도 봅니다. 다섯 번째 경기,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실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브라이튼 대 브렌트포드. 브라이튼 같은 경우 지금 3달이 넘었어요.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지가 3달이 넘었습니다. 무려. 이 팀의 경기력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에요. 이렇게 좀 괜찮은 경기를 하고도 3달 동안 못 이긴다고? 사실 말도 안 됩니다, 진짜로. 칼리아리 같은 개 똥팀도 이제 한 번씩 중간에 이기는데, 말도 안 되는 거의 기록을 브라이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, 일단은 빠진 선수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. 뭐 덩크 같은 이제 핵심 수비, 덩크가 주장인데 좀 빠질 거고요. 미드필더, 핵심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브라이튼 쪽에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.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수비 쪽에 웹스터,
뭐 벨트만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웨스터 같은 경우 출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어 보이고, 어쨌든 지난 경기 이제 징계로 빠져있던 셰인 더피가 그나마 돌아오면서 지난 경기 이제 벨트만이 좀 불안하게 이제 중앙 수비를 덴번하고 같이 구축을 했었다면은,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실한 좀 중앙 수비 라인이 물론 루이스 덩커 빠져 있지만 그래도 주 포지션에 선수들이 좀 들어갈 걸로 보이고, 좀 긍정적인 부분이 브라이튼은 이제 물론 비수마가 빠져 있지만 조금 있습니다. 이제 뭐 미드필더 쪽에 랄라나가 지난 경기 교체로 뛰었는데 몸 상태가 별로여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이제 선발 가능성이 좀 있고요. 그만큼 몸 상태가 좀 올라와 있고, 무페이 같은 선수도 지난 경기 결장했었거든요. 오늘 경기 선발 가능성. 이제 또 공격 쪽에 데니 웰백이 돌아왔어요. 그러니까 브라이튼 같은 경우 사실 경기력은 괜찮은데 앞선에서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. 무페이가 좀 날리고, 뭐 트로사트가 날리고, 뭐 여러 선수들이 다 솔리마치 날리고 날려 먹었는데, 뭐 웰백 같은 경우는 사실 막 크게 엄청나게 믿을 만한 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카드 하나가 더 돌아왔다는 점이 이 골 결정력 부분에서 좀 많은 문제를 보이는 브라이튼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핵심 선수들이 좀 돌아온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브라이튼한테는 확실하게 앞으로 좀 힘이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. 분명히 뭐 단순 이 경기가 아니더라도 뭐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적어도 1월 달에는 오늘 이기면 이제 1월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일정이 당분간 이거 못 이기면 빡빡하기 때문에 1월 안에는 좀 이길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,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르겐센, 수비 쪽에 뭐 아예르나, 뭐 키퍼 라야, 뭐 그다음 뭐 장기 부상자인 뭐 포스나 다실바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, 뭐 리코엘리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. 근데 지금 브렌트포드는 문제가 뭐냐면요, 주중에 이제 첼시와의 홈 경기, 리그컵 경기가 있었는데 주전들이 엄청 많이 썼어요. 그럼에도 못 이겼어요. 특히나 후반전에 이제 첼시가 어느 정도 이제 주전 라인업을 내보낸 이유로는 거의 뭐 제대로 된 공격 하나 해보지 못하고, 이제 특히나 수비 쪽에 자책골도, 어이없는 자책골도 나오고,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도 안 좋고 경기력도 안 좋고 체력은 체력대로 쏙 썼고, 완전히 지금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브렌트포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뭐 이반 토니가 그나마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, 핵심 공격수 뭐 이제 막 복귀해가지고 선발 첫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믿을만한 사이즈도 아니고, 그나마 좀 부상자가 좀 있는 상황에서 주전들이 지난 이제 주중 경기에 대부분 좀 선발로 뛰었던 상황, 브라이튼이 부상자가 복귀하는 마당에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부상자가 딱 복귀하면서 흐름이 안 좋은 브렌트포드를 만났거든요. 저는 이 경기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브라이튼이 확실하게 좀 잡아줄 만한 경기로 보이고, 배당 대비로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1.8까지 올랐는데 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.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. 뭐 웨스트햄 이런 거 갈 바에 제 생각에는 좀 그래도 브라이튼이 배당도 괜찮고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, 어쨌든 너무 기록이 오래돼가지고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. 이게 뭐 하루 뭐 1, 2주 뭐 한 달, 두 달 못 이긴 것도 아니고,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이기는 법을 까먹었다고 표현을 많이들 쓰잖아요. 그런 지금 브라이튼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있지만, 전 오늘 경기에는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2.5 언더까지 볼게요. 2.5 언더까지. 브렌트포드가 무득점 한다고 저는 봅니다. 한 1대0, 2대0 마인까지도 뭐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넘어가서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. 이 경기는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상당히 높은데, 어쨌든 뭐 토트넘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선수들이 많이 빠졌을 때 연기도 있었고, 뭐 생각보다 뭐 괜찮게 경기를 하면서 잘 버텼어요. 잘 버텼고, 이제 뭐 손흥민이라든가 루카스 모우라 이런 핵심들이 복귀를 했고, 올리버 스킵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.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에요. 코로나가. 메가더 같은 경우가 이제 미드필더 쪽에 아직까지도 좀 복귀를 쉽게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, 여기 이제 코로나까지 확진이 뜨면서 오늘 경기 아무래도 뭐 PCR 검사를 여러 선수들이 다시 한다는데 결과가 나온 대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. 한 명이라도 있으면 취소될 건데, 일단은 뭐 본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좋은 토트넘 승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토트넘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 이제 해축구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
박싱데이가 아직 그래도 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 덜 담았어요. 원래 박싱데이 중간중간에는 좋아 보여도 그걸 좀 덜 좋아 보이게 일부러 보고 분석을 하거든요. 뭐 한 80 정도로 좋아 보인다 하면 박싱데이고 일정이 빡빡한 걸 감안해서 한 40%로 줄이고 분석을 해요. 그 정도 리스크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뭐 맨시티도 일주일 쉬었고 뭐 아스날 노리치도 일주일씩 쉬었고 마찬가지고 대부분 팀들이 그래요. 주중에 리그컵이 있던 팀들을 제외하고 물론 코로나 변수는 당연히 계속 있는 거고 박싱데이 변수 부분에서만은요.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시작이 안 됐다. 그런 걸 좀 감안하고 그래도 좀 정매 쪽을 좀 많이 봤습니다. 그나마 제 생각에 터질 만한 경기는 요 두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. 요 두 경기 좀 불안해 보이고 그 다음에 맨시티는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브라이튼이나 뭐 아스날인데 뭐 충분히 저는 이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